4월 16일 하루 종일 울었다는데 저는 사실 그 이후에도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안 날 수가 없죠. 사람이라면요. 무명님 대구에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한 10여 분 지나가기 때문에 소개를 이제 이 정도로 인사를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좀 이 최백은 TV 방송을 하는 이유, 그다음에 제가 주제를 선정하는 주제 그 배경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일반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방송과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동안 최백은 TV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방송은 그 하는 데가 많으니까 제가 굳이 거기에 더 그 방송을 추가하지 않아도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저한테 가끔 이제 제가 이제 비유하자면은 로또 번호 추천해달라는 식의 내용을 이제 기대하셨다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분들 심정은 이해하는데 그분들에게 저는 제 최백은 TV 방송은 권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억지로 그러니까는 구독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구독하시는 거죠. 필요하지 않는 걸 억지로 구독할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경제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도 경제는 돈의 배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돈에 관심이 없는 분은 없죠. 그리고 돈을 목표로 삼지 않고 살지만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혹시 어떤 개인이 돈을 벌고 싶다면은 저는 세상을 먼저 이해할 것을 꼭 권유합니다.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특히 큰 돈은 절대 만질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건 제가 장담을 합니다. 제가 9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에요. 제가 이제 90년부터 대학 선생을 한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네트워크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대학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요, 미국 대학 커리큘럼과 심지어 강의 내용 등 모든 것을 그냥 직수입합니다. 교수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경제학과 교수들이 아마 한 95%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의 이제 큰 대학들의 교수들은 미국 경제학 박사들입니다. 저도 미국 경제학 박사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서 자기가 공부한 거를 사실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직수입을 해가지고 그대로 강의를 하고 미국에서 심지어 교재로 쓰는 것조차도 그대로 쓰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의 식민지성을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죠. 따라서 미국에 없는 교과목 개설은 일반 교수에게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데 왜 무슨 근거로 우리에서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사고들이 굉장히 깊습니다. 저는 학문하는 사람이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한 절대 그 사회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학은 사회과학이거든요. 사회과학은 자기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사용하는 많은 책들은 그냥 참고 문헌에 불과하다. 선배들이 그러니까 공부한 것을 정리한 참고 문헌에 불과한 것이고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북, 교재는 뭐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경제학의 교재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트워크 경제학을 개설한 이유도 뭐냐면은 당시에 경제 생태계에 지각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94년경부터 인터넷도 보급되고 그러잖아요. 소위 IT 혁명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이런 이제 배경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경제 생태계의 지각 변동이 향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을 제가 예측을 하면서, 그러면서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모든 경제가 상호 연결되고 있고, 상호 연결성이 앞으로 빠른 속도로 강화될 것인 반면에, 기존 경제학은 이러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제가 공부한 기존의 경제학을 기초로 해석을 해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약간 추상적인 좀 비유를 하겠습니다. 기존 경제학은 선형 방법론입니다.
선이라고 할 때는 그거 되게 직선을 얘기하잖아요. 직선은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쭉 나갔을 때 선이라는 것은 점들의 다 이 연결의 궤적이니까요. 출발점하고 끝점이 만나지가 않잖아요. 직선은요. 그렇죠? 출발점하고 끝점, 마지막 점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출발점하고 끝점이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형 이 분석 방식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만 있지 영향을 되돌려 주는 건 없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트워크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방법론을 비선형 방법론을 주장합니다. 비선형이라는 것은 직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곡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고 원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출발점하고 끝점이 서로가 연결이 되는 것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그러한 이제 사고 방식의 학문적 방법론에 그러니까는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인 거죠. 이러한 세계관과 방법론이 절대적으로 유효한 분야가 금융, 특히 국제금융, 그리고 디지털 경제 생태계라고 저는 그동안 한 30여 년 경제학을 연구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융을 이해하려면요, 돈만 쫓아다니면은 현실을 사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나중에 다 지나간 다음에 사후적으로 해석만 되어져요. 그런데 돈을 벌려면요, 돈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를 사전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먼저 알아야죠. 다 지나간 다음에 그거 해석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적으로 돈의 흐름을 이해하려면요, 금융과 관련된 그리고 금융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이해 속에서 돈을 바라봐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 즉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만 들여다보는 사람, 뭐 주가라든가 채권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경제 지표들에 국한돼가지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적어도 금융과 관련해서는 실력은 하수입니다. 하수예요. 고수가 아닙니다. 고수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보게 되면요, 거대한 자금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의 최고 책임자들이라든가 금융회사의 최고 경영자들을 보게 되면요, 항상 보게 되면 언급할 때 보게 되면은 혹은 자기들의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서한들에서 보게 되면요, 비경제적인 이슈라든가 비경제적인 구조 등을 꼭 언급합니다. 그들은요. 근데 그들이 언급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의 고수들이다 보니까는 자기가 뭐 반박을 안 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만만한가 보죠. 이거 무슨 뭐 비경제적인 얘기를 심지어 정치적인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을 아직 그러니까 경제와 금융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대학생들에게 대학에서 공부하는 자세와 관련해서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는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야 된다, 먼저. 찾아내야 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요, 뒤에서 다시 또 반복하겠지만은,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예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고, 그 분야에서 실력을 갖춰가지고, 프로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분야에서 실력을 갖춰가지고요. 실력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대부분이 이제 현실에 진출하는데, 현실사회에 진출을 하는데,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중학교 졸업하면 그냥 또 다른 교육기관인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또 다른 교육기관인 대학에 진학을 해가지고 계속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은 대학은 마지막 교육의 울타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현장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겁니다. 현장은 굉장히 냉혹한 세계입니다. 실력이 없으면은,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학생들한테. 실력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서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력이 없으면은. 실력을 보여줘야 돼.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차이가 뭐냐, 제가 그런 얘기예요. 프로는 뭐냐면은 자기가 받은 돈만큼 기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그만큼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장은 그런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을 갖춰야 된다. 실력을 갖추고 프로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부모가 찾아줄 수 없습니다. 선생이 찾아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찾아야 돼요. 자신이 찾은 후에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 방법은 선생이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그것까지도 가르쳐 줘야죠.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려면은 대학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려면 먼저 자신이 호기심이 있는 것을 찾아내고 자신이 이 호기심이 생기는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 호기심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자신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야를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재미없는 거 하기 싫죠. 재밌는 거를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공부에서 재미는 일상생활 속에서 재미는 뭐 게임을 한다든가 농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재미에 해당되는 거지만은 공부에서 재미라는 건 뭐냐면 지적인 호기심이다. 지적으로 자기가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는 수업은 저는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교수라도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면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런 수업 듣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호기심이 생기면은 동기유발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관심이 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수업에도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호기심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호기심이 생긴 다음에 자기가 거기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소홀히 해요. 특히 대학에 와서는요.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 그래서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막 이제 몰아치기로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선생한테 굉장히 자기가 관심 있는 내용을 배웠어도 자기가 정리 안 하면 자기 것이 안 되잖아요.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호기심이 주변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예? 뭐 거기서 그 국한되지 않죠. 그 배운 내용을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것들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심이 가잖아요. 근데 그 관심 생긴 부분을 혼자서 이제 그러니까는 막 해결하고 싶죠. 호기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노력을 하지만은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선생한테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질문이 없는 학생은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학기 초에 제가 첫 시간 하고 나서 호기심이 생깁니까? 재밌습니까? 그러면 재미있대요. 이번 학기만 예를 들어서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재미가 있는데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환점을 돈 겁니다. 한 학기에 이제 반환점을 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학생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질문이 안 나와요. 질문이 안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제가 학생들한테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는 이유는 뭐냐? 많은 학생들의 자신이 학기 초에는 호기심이 있었는데 질문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임박해서 그걸 몰아치기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들 있을 것이다. 근데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이 생략돼 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첫 주에 강의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내용으로 계속해서 진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거하고 저는 계속해서 이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연결이 되어지는데 한 7주째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내용에서 1주째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주나 두 번째 주에 설명했던 내용이 다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자기 것으로 못 만들다 보니까는 그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배운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자기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에 기초해서 지금 나가는 내용은 이해하기 힘들죠.
이해하기 힘들 게 아닙니까? 그러면 강의 내용이 어렵다는 느낌이 들게 되죠. 어렵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요. 즉 자신이 그 내용을 소화하기 어렵게 되게 되면요. 흥미가 떨어집니다. 흥미가 떨어지죠.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자신이 없어지죠. 자신이 없어지게 되면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중에서 자기가 진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게 이제 자기의 적성인 건데, 적성에 맞는 건데, 적성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죠. 적성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인 겁니다. 그럼 뭐냐면 남의 기준을 가지고, 사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요. 인공지능 밑에 편제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공지능의 명령을 수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신이 그러니까는 관심 없는 일을 하게 되면요. 되게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에 이미 반복적으로 해오던 업무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에 첫 번째 이슈와 연결 지을 때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결국은 앞에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있고 연결망이 강화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어떠한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냐면요. 인류 사회 속에서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있잖아요. 대부분 미국이나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던데 창업을 하려는 친구들이 되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사업을 해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초점을 맞췄죠. 근데 21세기 이후에 특히 1990년대 말 이후에 많은 창업가들은요. 실리콘밸리의 창업가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이 일이 인류사의 번영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고 인류사회가 지금 직면한 문제들의 해결에 어떻게 이것을 관련 지을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사고들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 요즘 젊은 친구들이 휴머니스트들이 돼서 그런 건가? 아닙니다. 과거 그러니까는 기성세대보다 더 휴머니스트라서 그런 사고를 하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젊은 친구들은 인류사의 차원 속에서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죠. 자기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모바일 기기가 있는 세상에서 태어났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가 주는 기술적인 의미는 뭡니까?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그러니까 단위로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를요. 그 다음에는 전 세계가 연결을 시키려면은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분산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디지털 상에서 다 연결시키려면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될 만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혜택을 줘야 되는 겁니다. 소위 호혜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사업과 연결시킬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결의 범위를 전 세계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왜? 기술이 그렇게 뒷받침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연결을 시키려면 상대방한테 뭔가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만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연결된 것들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진한 연결망을 만들려면은 왜 진한 연결망을 만들어야 돼요? 그 연결된 사람들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연결되는 단계로 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서로 그러니까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를 하면서 뭐냐면은 명분이 좋아야 되죠. 인류사회가 직면한 어떤 문제들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또 사업화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돈이 쫓아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잖아요. 큰 장사꾼들인
돈을 쫓아다니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돈은 저절로 따라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돈은 사람과 분리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이러한 사고를 하게 된 거는요. 본인이 대학실에 갔던 생각에서 비롯되어지는데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 다른 자연의 동물들과 다른 것이 저는 사람은 꿈을 추구하잖아요. 꿈을 갖고 있잖아요. 즉 이상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꿈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최영은 너무 이상적이야. 저한테 그랬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요. 나는 땅을 분명하게 밟고 하늘을 쳐다본다. 예? 내가 하늘만 쳐다보는 것 같지? 절대. 나는 땅을 밟고 하늘을 쳐다본다. 땅을 안 밟으면은 내가 계속 하늘을 못 쳐다보니까 내 몸이 뒤집어지니까요. 나는 땅을 밟고 하늘을 쳐다본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니네들은 하늘은 보지 않고 자신이 딛고 있는 땅만을 쳐다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하고 제 친구들 하였던 유명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대부분은요. 처음 출발은 굉장히 그럴싸하게 사회 진출을 했습니다. 소위 사회적인 시선을 볼 때는 그럴싸한 직장에 들어가고 그럴싸하게 다 진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거든요. 수십 년이요. 근데 그중 대다수가 일찍이 은퇴를 강요받고 쓸쓸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봐요. 그 이유가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없이 그냥 현실만 그러니까 쫓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돈만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이런 결과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최백은 TV는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그 세상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세상을 물려주어야 하는지 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만든 방송입니다. 프로입니다. 예? 그래서 뭐 시간이 길다 뭐다 하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그런 짧은 정보는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예? 혹은 다스베다스에 출연해서 한 걸로 제가 대신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